안녕하세요. 과이형 강석하입니다.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건강보험 재정 문제가 나왔는데 잠깐 보시죠. 저는 우리 의료 재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간호, 간병을 복합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도 대상자나 질병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재정 여건에 따라서 확대해 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건강보험 재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33년까지 마이너스 30조가 예정되어 있고, 그리고 보통 입원료 기준으로 봤을 때 한 40% 정도의 만약에 자부담료를 가져간다고 했을 때, 그러면 나머지 60% 정도는 아마 지원일 테고, 네. 15조 중에 최소한 9조 정도는 지원이 되는 상황일 텐데, 그 퍼센트를 계속 얘기 안 하시는 거는 어떻게 얘기해도 지금 말씀하신 계획에 비해 가지고 지출해야 되는 비용이 훨씬 큽니다. 제가 기회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인은 어떻게 의료비를 절감하시겠습니까? 저는 과감하게 의료 혜택 중에서 과학적인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것들은 줄여야 되고요. 간병비를 보장하겠다는 이재명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이준석 후보가 건강보험 적자가 30조 원까지 증가한다며 재원을 마련할 방법이 있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의료 쇼핑 등 낭비되는 부분을 줄이면서 가능한 범위에서 확대하겠다고 밝혔으나 이준석 후보는 그것만으로는 잘해야 2, 3조 원이라며 자신은 과학적인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것들을 줄이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건보재정 전망은 2024년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보고서에 담겨 있는데 내년부터 적자로 전환하고 연간 적자가 점점 커져서 2033년에는 28.3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간병비 지원은 저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것들을 줄이겠다는 이준석 후보의 공약을 누가 대통령이 되든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효과가 없는 치료를 보장해주면 건강보험과 환자의 돈도 낭비되고 치료가 되지 않아 고통을 겪는 시간도 늘어나게 됩니다. 현대의약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전임상시험부터 3단계 임상시험까지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해야 허가를 받아 판매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려면 비용 효과성까지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적용되고 있는 약제들도 급여 적정성 재평가를 해서 보장에서 제외시키기도 합니다. 새로운 근거를 반영하고 더 저렴하거나 좋은 대안이 나오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의과 진단이나 치료 등 진료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엄격한 기준을 원산지를 사기친 중국산 전래요법에는 적용을 안 하고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침뜸 부항은 모든 질환에 보장이 되고 추나요법은 일부 질환에 됩니다. 한의원에서 지어주는 첩약은 급여와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일부 질환이 보장됩니다. 제약회사에서 만든 한약제제 중에도 권보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첩약도 기껏해야 중국어로 적혀있는 믿을 수 없는 논문이 근거의 전부라는 점을 여러 차례 설명드렸고 이번에는 급여 한약제제를 들여다보겠습니다. 2023년에 한국한의학연구원 저자들이 발표한 건강보험 급여 한약제제 56종 처방의 계량적 문헌 근거 현황 분석 논문을 보면 세포실험, 동물실험, 증례보고 같은 것들을 근거라고 제시해놔서 현대의학의 임상적 효과 근거의 기본으로 여겨지는 무작위 대조군 임상시험은 전체의 1.2%밖에 되지 않습니다. 56가지 처방 중 6가지에만 임상시험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인용을 하고 있는데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2014년 대전대 한의사들이 발표한 범불안장애 임상시험입니다. 약제는 동일하지만 제조 방법이 다른 가미소요산 2그룹과 대조군 총 147명으로 진행했는데 주평가지표를 보면 3그룹이 모두 호전됐고 가짜 한약이나 진짜 한약이나 차이가 없었습니다. 효과가 없음이 증명됐네요. 중풍 환자의 구강건조증의 생맥산 위약 임상시험 2011년 우석대 논문입니다. 예전에는 중풍을 한 방으로 치료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고작 중풍 환자의 구강건조증 가지고 임상실험했습니다. 실험군 대조군 12명씩 초소형의 임상시험인데 6가지 문항 중에 2가지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대조군 대비 효과가 컸습니다. 네, 대단하죠? 그리고 감기에 대한 임상시험이 3가지인데 첫 번째로 풍한형 및 풍열혈 감모에 대한 소청룡탕의 효과. 대전대 교수가 대전대 학생 98명을 2그룹으로 나눠서 비교했는데 풍한형인지 풍열형인지를 또 나눴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항목이 대조군과 차이가 없었고 풍한형 중에서 콧물과 코막힘만 차이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2008년 논문 감기에 대한 연교 폐독산의 유효성 평가를 위한 커뮤니티 베이스드 이중맹검 위약 대조군 연구는 대전대 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주평가 지표인 7일 뒤의 증상 점수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대조군보다 더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감기 증상이 없어지는 시기에는 차이가
없었습니다. 세 번째, 2011년 논문은 480명을 소청룡탕, 연교, 패독산, 대조군 세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한의사들 임상시험 중에 규모가 가장 큰 것 같네요. 이것도 대전대인데 이번에는 학생들이 아니고 대전대 한방병원 감기 환자입니다. 감기로 여기를 가는 환자들이 이렇게나 많았다는 점이 놀랍습니다. 주평가 지표는 감기 증상 점수인데 8일 동안 매일 측정했는데 소청룡탕은 6일째와 7일째, 연교 패독산은 5일째와 6일째에 대조군과 유의하게 차이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역시나 감기 증상이 없어지는 시기는 가짜 한약과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감기 연구를 많이 했는데 그냥 약국에서 일반 의약품 사 먹는 편이 환자에게도 국가에게도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단순 감기라고 보기에 증상이 심한 환자들은 스스로 의사한테 갑니다. 한의원 가는 감기 환자한테 쓰는 재정은 예산 낭비입니다. 마지막은 2018년 화병 환자에게 황련 해독탕 투여군과 위약군의 심박 변이도를 평가한 임상시험입니다. 우선 화병은 현대의학에서 인정되는 질병이 아닙니다. 화병 환자의 심박 변이도 중 LF, 저주파 영역을 감소시켰다는 결론을 제시했습니다. 를 보면 변화의 방향이 진짜 한약과 가짜 한약이 모두 반대인데 하나를 빼놓고는 가짜 한약 그룹의 변동폭이 더 큽니다. 아무 효과도 없으면 변동폭이 적어야 되는데 참 이해하기 힘든 결과입니다. 이 한약 제제들이 허가되고 급여까지 되는 근거는 동의보감 같은 고서에 적혀 있어서인데 이런 수준의 임상시험 근거로는 의약품 허가 통과 못해야 정상입니다. 실제로 중국의 제약회사가 한약 제제를 미국에 신약 허가 받으려고 임상시험 했다가 다 실패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단미 28품목, 혼합 288품목의 건강보험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한의학 육성법을 만들고 전폭적으로 지원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도 유리한 근거가 안 나오면 버려야죠. 제가 실상을 계속 까발려서 그런지 몰라도 요즘엔 안 그러는 것 같은데 몇 년 전까지는 한의학이 미국에서 각광받는 것처럼 사기치는 일이 많았습니다. 저는 딱 미국만큼만 한의학을 인정해주면 좋겠습니다. 가장 효과가 좋다고 사람들이 믿는 침만 해도 미국의 공보험인 메디케어에서 만성 요통 딱 한 가지 질환만 보장해줍니다. 최대 20회 제한도 있습니다. 당연히 뜸, 부항, 한의학은 전혀 안 됩니다. 2023년 건강보험에서 한 방에 3조 5천억 정도가 지출됐는데 현대의학과 기준을 맞추면 미국만큼만 보장하게 되고 3조 이상 아낄 수 있습니다. 국민들도 생각해야 되는 게 무조건 보장을 이것저것 많이 해준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내가 나중에 의료를 이용할 때 한정된 재정에서 뭐를 더 보장해주고 그만큼 뭐를 더 빼야 될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노인 인구 늘어나면 한의원 가는 환자도 늘어날 것 같지만 현실은 반대입니다. 이 통계로 표를 만들었습니다. 한 해에 의료기관을 한 번이라도 가는 국민은 매년 늘어나는데 한의원이나 한방병원 간 환자는 2014년에 1349만 6천 명으로 가장 많았고 점점 줄어서 2023년에는 1145만 2천 명으로 200만 명 넘게 줄었습니다. 전체 진료 인원 중 한방을 한 번이라도 이용한 비율도 2014년에 28.3%로 최고점을 찍고 2023년에는 23.2%로 떨어졌습니다. 옛날에 못 배워서 한의학 믿던 분들이 돌아가시면서 한의원 가는 환자도 점점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과의원이 2012년에 생겼는데 200만 명 감소 중에 몇십만 명은 영향을 끼쳤겠죠. 정부가 추나급여와 첩약급여와 한방 난임 치료 등등 한의원 가라고 계속 지원해줘도 가는 사람은 일부고 점점 줄어듭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한방 수가를 의과보다 더 높은 비율로 올려주고 추나, 첩약 등 건보 적용을 계속 확대해줘서 한방에 대한 지출은 계속 늘어납니다. 2013년에 2조 1천억 정도였는데 2023년에 3조 4,500억 원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지금 급여가 적용되는 모든 의료행위와 의약품에 대해서 동등한 기준으로 엄격하게 평가해서 뺄 건 빼고 새로 넣을 건 넣는 작업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한의학도 이제까지 근거가 없다는 얘기는 효과가 없는 게 진실이라 그런 거니까 특혜는 이제 그만 주고 싹 빼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기준으로는 3조 이상, 미래에 퍼줄 걸 생각하면 더 큰 금액이 매년 절감됩니다. 한의사들 요즘 실손보험 타령하는데 보험회사에서 한방 상품 만들라고 해서 한방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알아서 하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보험회사도 과학적 근거 없다고 안 해줄지도 모르겠습니다. 새 대통령께서는 국산으로 사기친 중국산 전래요법을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수준에 맞는 대우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